반갑습니다. 스잭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죽은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죠? 자동차, 소파, 그리고 패션 아이템들까지 곳곳에서 이 가죽 제품들을 만날 수가 있고, 그 제품들의 그 향기 역시 쉽게 맡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죽 제품들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는데, 긴 향기 역사 속에서 가죽이란 키워드를 떼어내서 살짝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유럽 중세 시대에는 말이죠, 이 장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방한 등의 실용적인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 당시 장갑은 권력과 위험, 계급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사용됐었기 때문에 왕족, 귀족들에게 이 장갑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었다고 해요. 이러한 장갑을 주로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이때 당시 프랑스 지역에서 가죽으로 유명한 도시는 바로 그라스였습니다. 이곳에 가죽 장인들이 만들어낸 이 가죽 제품들은 수출도 할 만큼 큰 명성과 인정을 받았고, 이 지역의 융성한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가죽이라는 것은 처음 동물에게서 얻어졌을 때 그 단백질 성분들과 잔여물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무두질이란 과정을 통해서 손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었죠. 이 가죽을 무두질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아주 고약한 냄새를 동반했기 때문에 불쾌한 냄새가 났었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가죽 제품에도 좋지 못한 냄새를 풍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죽 장인들은 가죽 제품의 향기를 입히기 시작했고, 무두질 과정 중에서도 향기로운 꽃들을 첨가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가죽의 향기를 덧 입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네요. 네, 일례로 그라스 지역의 유명한 무드장이가 카트린드 메디시스 여왕에게 장갑을 한 켤레 선물했다고 하는데, 그 장갑에 라벤더, 오렌지꽃, 장미 같은 향기를 섞어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여왕은 이 가죽 장갑을 궁전으로 가져가게 됐고, 이는 곧 프랑스 귀족 계급 사이에서 이 향기 나는 장갑이 빠르게 유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라스에 있는 그 가죽 업체들은 가죽에 향기를 입히기 위한 에센스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 작은 마을은 가죽 장갑과 향수 산업에서의 그 명성을 빠르게 얻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가죽 산업과 향수 산업은 분리가 됐고, 지금에 이르러서 이 프랑스 그라스 지역은 향수의 메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향기로운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네, 가죽의 이 불쾌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 발달된 향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죽 제품과 향 발전의 상관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무두질한 가죽 냄새의 마스킹이 결국에 발전되어 별도의 향료 제품군이 된 게 정말 재밌고 놀라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가죽 향수에서 느낄 수 있는 이 향기들은 어쩌면 가죽 그 자체의 향기라기보다는 무두질 과정에서 혹은 완성된 가죽 제품 위에 올려진 여러 가지 향들과 가죽 향기의 조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가죽 산업의 발달과 맞물려 같이 발전하게 된 향료들, 그리고 그 향기로운 가죽 제품들을 시작으로 크게 보자면 한 3가지 정도의 스타일의 가죽 향기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페인 가죽이고요, 하나는 러시아 가죽, 마지막으로는 현대적인 가죽 향수 스타일을 들 수가 있어요. 먼저 16세기경 유행한 스페인 가죽향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스페니쉬 레더 혹은 뽀데스파뉴라고 불리는 스타일인데, 주로 장미, 네롤리, 클로브, 그리고 시벳, 머스크 등을 조합해서 부드러운 가죽 향기를 내는 것이 전통적인 관행으로 이어져 내려왔고, 스페인 가죽이라는 하나의 그 장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로저 깔레 브랜드의 뽀데스파뉴, GOF 트럼퍼 브랜드의 스페니쉬 레더 코노, 그리고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데스파뉴 향수 등에서 스페인 가죽 향기에 대한 그 명맥을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스타일의 특징은 샤모와 가죽 자체의 느낌을 내기 위한 조합이라고 하고, 부드러운 가죽 고유의 느낌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쯤에 이르러서는 러시아 가죽 스타일이 인기가 있었는데, 불어로 끼르드 루시라고 하는 향수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1890년에 겔랑의 끼르드 루시를 시작으로 1900년 리뱅의 끼르드 루시, 그리고 1927년 샤넬의
이루두루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가죽 스타일은요, 시베리아 자작나무 껍질을 양생하여 가죽을 유연하게 만드는 그 러시아 스타일의 무두질 방법과 방수를 위해 자작나무 오일을 문지르는 러시아 군인에게서 영감을 받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가죽 향수처럼 러시아 가죽 향수의 스타일도 하나의 장르화가 되어버렸고, 이 스타일의 가죽 향기는 주로 자작나무 타르의 그 매운맛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이 시기부터 가죽의 느낌을 내는 화학물질이 발명됐었기 때문에 수많은 가죽 향수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스페인 가죽, 러시아 가죽 스타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합성 향료 개발에 기인한 스타일의 가죽 향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다양한 재료들로도 가죽 스타일 향기를 만들기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가죽 향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적인 감각의 가죽 향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톰 포드의 옴브레 레드를 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과거의 그 명맥을 잇는 가죽 향수들과 새롭게 나오는 가죽 스타일의 향수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가죽 향수가 있으신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죽 향기에 대한 그런 감상과 느낌은 다양하겠고, 강렬함에서 부드러움까지, 야생적인 느낌에서부터 고급적인 느낌까지 다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죽 향수가 많은 만큼, 이어서 제가 가죽 향수들, 제가 즐겨 쓰는 것들도 있고, 추천드리고 싶은 만한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좀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영상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상센 수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 그 차가운 바람에 이 콧꽃을 스치는 가죽 향수들 그 특유의 분위기가 참 섹시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죽 향수들을 요 근래에 꽤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 가죽 장갑에 직접 향수를 좀 뿌리고 다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죽 장갑을 거의 안 쓰긴 하는데, 중세시대 때 가죽 장갑 위에 향료를 발라서 사용을 했다라는 포인트를 제가 직접 해보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사람 몸의 피부보다 가죽 제품 위에 직접 향수를 뿌리면 향기가 가죽에 스며들어서 훨씬 향이 오래가고 천천히 발산될 거기 때문에 꽤 재밌는 포인트들을 느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어쨌든 계속해서 리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가세요.